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의 기록에 관심이 많은 류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제적등본이라고 이름이 바뀐 호적등본과 족보에서 조상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호적등본은 1900년대 초부터 2007년 말까지 기록된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각 성씨의 조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족보 안에 있지는 않아서 1900년대 이전의 조상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족보를 찾아볼 때 자주 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족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죠. 이 도서관 우층 전층에는 족보와 옛 도서, 옛 지도를 모아놓은 고문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족보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우연히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호적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00년 이전에도 호적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호적을 적는 방법이 나와 있고 3년마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호구단자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 직업, 나이, 출생년을 적고 부부의 사조, 즉 내분의 할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자녀, 노비를 적어서 관에 제출합니다. 호구단자를 받은 관에서는 전에 받은 것과 내용을 비교해서 호적을 만들고 다시 호구단자는 제출자에게 돌려줍니다. 관에서는 다시 만든 호적을 몇 부 만들어 조정에 보내고 해당 관청에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3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관한 것이지요. 그 목적은 세금과 군대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에 제출한 호적의 내용을 증명서로 발부받는 것을 준호적이라 합니다. 호구단자, 호적, 준호적은 오늘날 주민센터에서 만들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저의 연구를 도와주시려고 경상도에서 최창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호구단자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최창덕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호구단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졌고 붓으로 쓰여졌습니다. 검은색 글씨와 3개의 도장이 보입니다. 첫 번째 도장은 인주로 찍혀져서 붉은색이고요. 두 번째 도장은 이 서류에 오자나 탈자나 고쳐야 할 점이 있는가를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결이라고 불리우는 해당 관청장의 사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장입니다. 읽어보면 광서 20년, 광서는 중국의 청나라의 연호인데요. 광서 20년은 1894년, 즉 갑오년입니다. 정월 며칠, 밀양부 남이동 도암리, 이것이 그쪽의 주소이죠. 제1통 1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유학인데요. 이것은 직역이라고 국가가 부여하는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 최봉
래. 이분의 나이는 59세, 병신생이십니다. 본관은 경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열에는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통정대부 화규, 그 다음 할아버지, 학생, 이것도 직역인데 유학이라는 직역을 썼던 분이 돌아가신 다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봄자, 준자. 다음 증조할아버지, 통덕랑이셨던 흥자, 만자시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학생 김병하, 본관은 안동이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분은 부인이십니다. 부인 이씨시고 나이는 56세이십니다. 기회생이시고요. 즉 본적은 성산이십니다. 성산 이씨이시네요. 다음에 이씨의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학생 주경 할아버지, 학생이신 성자 보자, 증조할아버지 학생이신 덕자 상자, 외할아버지 박자 은자 안자, 본관은 밀양이십니다. 지금 나오는 할아버지들이 4분씩 모두 8분이시네요. 그래서 이 사주를 기록하는 것이 호구단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노비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봉심이란 분이 기미생인데 기충년에 도망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호적을 보겠습니다. 조선이 탄생하기 2년 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호적이라 불리우는 고려 말 화령부 호적 관련 문서를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호적으로 국보 131호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말 호적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라고 나옵니다. 자, 저희들 함께 볼 수 있는 이 커다란 문서가 이성계의 호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고려말의 호적 관련 문서입니다. 이성계의 사조 네 분의 할아버지가 나와 있는 그런 호적이 아니고요. 이성계의 노비와 또 이성계가 막 관리했던 그 지방 사람들에 관련된 호적이 실려 있는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되어 있는 호적의 면을 후대에 함께 붙여가지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이건 영조 7년에 아마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말하고요. 고려사에 어떤 식으로 호적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호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그 시대의 이성계의 노비 그리고 이성계의 공신호와 관정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호적이 어떻게 작성됐는가 하는 원칙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하고 관련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40호의 호적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존하는 거의 최고의 호적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의 호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군역을 받고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호적 문서가 지금 대량 발견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조상들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때의 사회상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늠하고 그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호적을 통해서 전 조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분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많은 호적이 더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과 중요한 내용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